자, 근데 당대 저 양반이 마지막에 뭐 했냐. 투명 납세로 당당한 자유시민이 되는 나라 만들자 이거예요. 그 전에 그 자유라는 건 세금 냈냐 안 냈냐 도시에 그거에서 결정됐어요. 투표할 수 있냐 없냐는 도시에 세금을 얼마 냈냐에서 결정됐어요. 투표권이. 미국의 보스턴 티파티 그러니까 미국 독립혁명이 터진 것도 그거 아니에요. 독립전쟁이 터진 것도. 야 미국 북미에 사는 사람들한테 영국 정부가 세금을 걷어가는데 그런데 영국 의회에 북미 의원이 못 간다 이거예요. 세금을 냈으면 의원을 보낼 수 있어야지. 저는 뭐 소득이 높지 않고 그래서 뭐 크게 소득세를 못 내요. 그러나 저는 부가세는 꼬박꼬박 내요. 저는 그래서 음성거래 안 합니다. 어디 가더라도 부가세는 다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을지로 같은 데 가서 물건 사면 아 이거 부가세 계산 안 하고 뭐 22,000원 2만 원 주세요 하다가 저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입니까? 그럼 다시 봐. 뭐 카드로 하실 거예요. 아니 현금으로 하더라도 부가세 포함하면 얼마예요? 그럼 굉장히 이상하게 봐요. 현금 내는데 부가세까지 더 얹어주겠다 그러면. 그래서 영수증 꼬박꼬박 받아온다고요. 그러면 세금이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의 핵심이에요. 그게 원래.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부가세를 도입을 하면 부가세라는 제도를 도입을 하면 부가세 자체에 수익이 생길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제가 실명제 투명해지잖아요. 부가세가 우리가 확립돼 있었기 때문에 금융실명제가 가능해졌고 토지실명제 주식실명제가 가능해진 거예요. 대한민국 경제가요 전 세계에서 지하경제의 규모가 비중이 제일 낮은 나라에 속합니다. 이탈리 같은 거에 대하면요 여기는 어마어마하게 낮은 거예요. 그 덕분에 노약자 여성분들이 밤에 비교적 안전하게 걸어 다닐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게 지하경제 비중이 높아버리면요 이 조직폭력배 마피아 이런 게 무시무시해진다고요. 이게. 그 맞는 얘기죠. 투명납세로 자유는 투명납세에서 출발합니다. 공화국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은 투명납세에서 저기 뿌리를 박는 겁니다. 이런 컨셉으로 하신 거예요. 저걸. 그래서 광팬이 됐다고요. 저거에. 부가세. 그 여러 사람들이 말렸는데 저 광팬이 돼서 저거만 하면 앞으로 국가의 반석에 놓인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 사람들이 저거 했다간요. 저 상공업자들 중소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다 들고 일어나니까 하면 안 됩니다. 자영업자 입장에서 중소상공업자 입장에서 매출은 똑같은데 10%를 뺏기는 것 같이 느끼잖아요. 11분의 1을. 매출은 옛날이랑 똑같이 1억 1,000인데 한 달에 1,000을 가져가 버리잖아요. 저거 정치적으로 엄청 손해봅니다라고 주변에서 다 말렸어요. 부득부득 우겨서 했다니까. 정치적 자살이죠. 지금은 사람들이 그 주목 안 하죠. 깡통 진보가 다 장악하고 있어서. 부마 사태는 남포동에서 일어났고요. 부마 항쟁은. 남포동에서 거기가 중소상공인 있는 데고 거기가 그때 가장 많이 등장한 플래카드가 부가가치세 철폐하랍니다. 유신 철폐보다 그 플래카드가 훨씬 더 호소력 있고 많이 등장했어요. 자, 이게 이제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이런 거라고요. 자, 그러면 사악한 파퓰리즘도 있겠죠. 우리가 파퓰리즘 사악하다. 이거는요, 기본적으로 에너지, 그 원천적 에너지가 분노, 시기, 질투, 앙심, 원한입니다. 이걸 범프질 하는 거예요. 세상은 불의해. 가진 자들이 횡포를 떨고 있어. 지금 체제는 가진 자들의 체제야. 우리 민중이 일어나야 돼. 재벌 곳간 700조 흩어서 우리끼리 나누면 행복하게 살 수 있어. 미군한테 1년에 1조씩 갖다 바치는 거 하면은 1,000만 원씩 부양해 주는 가족을 10만 가족을 할 수 있어. 1년에.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국가 권력을 무한 강화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쟤들 레시피잖아요. 이게. 행복한 국가를 위해서 모두가 행복한 국가. 시건방진 소리죠. 국가가 어떻게 개인의 행복을 책임져요. 개인이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플레이그라운드를 다져줄 수 있을 뿐이지 거기서 행복해지냐 안 해지냐는 개인의 게임이에요. 모든 개인을 행복하게 만들어줄 수 있다. 국가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는 전체주의자들이라고.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걸잖아요. 그래서 얘들의 단골 메뉴는 결국은 좌파의 단골 메뉴는 뭐냐. 계급 감정을 불지르는 거예요. 불평등에 대한 분노. 불평등에 대한 분노요. 마지막 까고 나면 자기 유전자 구조에 대한 분노가 돼야 되고요. 자기 아버지 어머니에 대한 분노가 돼야 돼요. 자기 자신의 삶에 대한 분노가 돼야 돼요. 인간 생명은 불평등하다고요. 어느 누구도 평등하게 동질적이질 않아요. 70억 명이. 얘들은 절대적 평등을 얘기하잖아요. 롤스 같은 거. 마이클 샌더스. 그런 계급관정 불지르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 국가 권력이 무한 강화돼야 된다. 그래서 계급이 권력을 잡아야 된다. 계급혁명이 해야 된다. 근데 계급혁명은 당이 주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당의 권력이 무한 강화돼야 된다. 근데 당은 지도자에 의해서 이끌어지네. 그럼 지도자 1인의 권력이 무한 강화돼야 된다. 다 그 게임이었죠. 마르크스, 엥겔스, 레닌, 스탈린, 모택동. 극우 전체주의도 있어요. 여기는 독일의 나치 전체주의, 일제의 텐노 전체주의죠. 얘들은 뭐냐면 세계를 정복하는 우리 민족. 세계가 우리를 핍박하고 세계가 약육강식의 세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세계를 정복하고 남들을 눌러버려야 된다. 이게 내셔널 파퓰리즘이라 그래요. 보통 민족 파퓰리즘, 민족 감정을 불지르는 파퓰리즘이에요. 정복형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항형도 있어요. 김일성 영생교죠. 외부 세계는 정보 악마니까 거기에 우리가 주체적으로 맞서야 된다. 이건 저항형 민족 감정이죠. 그거 보따 가지고 한 게 이번에 반일 히스테리 아니에요. 일본은 악마니까 죽창 들어야 된다. 조국이부터 주장했네. 뭐가 악마예요? 일본이 한 게 뭐 있어 지금까지. 경제보복 없었잖아요. 전략물자 수출관리밖에 안 했는데 지들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이건 경제보복이고 이 경제보복은 우리의 사법주권에 따른 우리 재판부의 성스러운 우리 대법원의 성스러운 판결 즉 강제징용에 대한 판결을 겨냥한 것이다. 지들이 스토리 만들어서 떠든 거예요. 우리 재판부 물먹이는 거예요. 일본 경제보복 할 필요 없어요. 이거 국제법상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협정을 깬 거니까. 조약을 깬 거니까. 얘들 그러니까 이게 아주 사악한 파퓰리즘이죠. 그러니까 이 사악한 파퓰리즘 중에 특히 이 일제의 그 텐노 파퓰리즘 한번 보죠. 왜냐 제가 이제 까딱 잘못하면 친일파 소리 들으니까 저 텐노 파퓰리즘 잘 알아요. 예를 들면은 이건 나치 히틀러는 뭐 얘기 많이 들으셨으니까 이게 쇼와 국가주의라는 학문적 용어가 있습니다. 쇼와가 이게 히로히토 체제를 쇼와 시대라 그러는데 1926년에서 1989년까지 이 사람이 오래 살았어요. 무려 63년 동안이 쇼와 시대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쇼와 스테이티즘, 쇼와 국가주의라는 게 있습니다. 이 쇼와 국가주의자들이 제일 떠받드는 인물은 메이지 시대 때 우리는 참 뭐 안중근의 권총에 맞아 죽었기 때문에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인물이에요. 이토 히로부미. 그다음에 일본의 금융 제도를 확립하고 동경대학을 세운 시부사와 에이치. 그다음에 메이지의 직전에 암살당한 희대의 낭만적 혹은 그 선각자 당대 최고의 검객이었던 사카모토 료마. 뭐 그다음에 이 뒤에서 이거를 그 학문적인
그 칼럼을 쓰고 학문적 입장을 그 노선의 입장을 정비를 한 차분한 지식인이었던 후쿠자와 유키치. 이런 메이지 시대에 굉장히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그중에 하필이면은 굉장히 전투적이고 굉장히 그 사납고 좀 이상한 약간 이상한 성격에 그러나 1877년에 암살당해서 죽은 사이고 타카모리를 최고로 친다고 여기서는. 이 쇼와 국가주의에서는 텐노 전체주의에서는 이 사이고 타카모리가 정한론의 최고 이거였죠. 그 정한론이 나온 배경은 그 실제로 배경은 아주 쿨하게 보면은 그 강화도 조약 맺지 않으려고 그 대원군 정부가 막 좀 이상한 행동한 거에 대한 격분이었어요. 그 격분을 표현한 인간이 사이고 타카모리였다고요. 이런 사람을 띄워준 게 이제 물론 사이고 타카모리는 뭐 1877년에 죽었으니까 쇼와 국가주의 시대에는 안 살았어요. 쇼와 국가주의 시대 때 이제 그 떠받들은 선열, 순국 선열이지 말하자면 걔들 입장에서는. 그러면 쇼와 국가주의 시대 때 이거 제일 많이 떠든 인간은 누구냐? 예를 들어서 그 이데올로그라 그러죠. 약파른 인간 누구냐? 이게 세이고 나카노 같은 인간이에요. 세이고 나카노. 그러니까 나카노 세이고죠. 이게 이 사람은 무솔리니 히틀러 직접 만나고 다닌 사람이에요. 1937년 이럴 때. 이 세이고 나카노, 그러니까 나카노 세이고의 저걸 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보세요. 1939년 그 사람 연설을 보세요. 부패한 기득권과 결별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간의 본질을 중시하는 전체주의를 해야 합니다. 다수결 민주주의야말로 현대 문명 타락의 원인입니다. 개인주의는 공동체를 적으로 돌리는 착각일 뿐입니다. 인간의 본질은 개인들이 유기적으로 통합된 전체가 될 때 실현됩니다. 이때 사람은 공통의 이상과 공통의 생활 감각을 획득하게 되며 완벽한 민족 공동체의 성원이 됩니다. 거의 저기 짝퉁 베니토 무솔리니는 그렇게 말했어요. 민족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민족이 우주 전체다. 그래서 전체주의라는 말이 나왔어요. Nation is the total. People is the total. 무솔리니는 히틀러보다 훨씬 귀여워요. 훨씬 온건하고. 근데 훨씬 더 지적인 말을 했고. 급수가 히틀러보다 훨씬 높죠. 사실은 파시즘의 원조는 무솔리니죠. 파시즘이라는 것 자체가 이탈리아어니까. 이탈리아어로 파시오가 단결, 묶음을 뜻하거든요. 본드 영어로. 자, 그래서 우리가 저기서도 보듯이 저게 얼마나 파퓰리스트적인 아주 선동적인 연설이에요. 사악한 파퓰리즘이죠. 저런 극우 전체주의는 민족 감정에 불을 지르는 파퓰리즘이고요. 그 다음에 공산 전체주의는 계급적인 원한, 시기, 질투심 여기에 불을 지르는 파퓰리즘이에요. 둘 다 사악합니다. 왜 사악하냐? 생명을 거스르니까. 생명의 길을 감추니까. 그러면 위대한 파퓰리즘이라는 건 뭐냐? 이거는 생명을 벗어나가게 하는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너지를 동원하는데 그 에너지가 개인의 각성, 개인의 자조정신, 개인의 분발, 개인의 근면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좌파 파퓰리즘은 복수욕을 에너지원으로 삼아요. 복수욕, 파괴욕. 그 다음에 아까 보신 그 극우 전체주의 파퓰리즘은 정복욕을 다른 민족을 다 정복해서 우리 발 아래 굴려야 된다. 도이체 위버 알레스. 다른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독일 민족. 그게 도이체 위버 알레스입니다. 일제도 똑같아요. 일제 텐노 전체주의도. 신이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일본인을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찌끄레기 재료를 가지고 다른 민족을 만드셨다. 신이 땅을 만드셨을 때 일본 열도를 먼저 만드시고 나머지 찌끄레기 흙덩이를 가지고 다른 땅덩어리를 만드셨다. 일본인은 전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하는 그러한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며 이 운명을 일본인에게 가르치고 전하는 존재가 바로 텐노시다. 이게 일제 이데올로기입니다. 이게 텐노 전체주의 핵심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개인, 야 네가 잘하면 우리 각자가 잘하면 우리 각자가 정신 똑바로 차리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분발하고 자조정신을 가지고 열심히 뛰고 뼈 빠지게 일하면 우리가 성과를 낼 수 있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공산전체주의, 좌파전체주의, 좌파 파퓰리즘에서는 계급 감정에 불질러서 세상은 불의해. 가진 자들의 세상이야. 있는 자들의 세상이야. 우리가 떨쳐 일어나서 세상을 불질러 버려야지. 피바다 만들어야지. 이게 에너지이죠. 감정적 에너지죠. 극우 전체주의에서는 전 세계 다른 민족을 우리 민족이 지배해야 돼. 혹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위대한 파퓰리즘에서는 사용되는 에너지가 다른 거예요. 개인 단위의 분발을 에너지로 써요. 그 분발의 에너지를 써서 쓰기 때문에 무엇을 타겟팅하냐. 교육을 강화하는 거, 지식을 강화하는 거, 기술을 발전시키는 거, 자유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거, 공정경쟁, 공정시장을 발전시키는 거, 법치를 발전시키는 거, 시장을 제도를 강화하는 거 이런 걸 타겟팅하죠. 방향이. 거기서 위대한 파퓰리즘과 사악한 파퓰리즘이 나뉘는 겁니다. 그래서 링컨이나 두 번째 사진 헨리 포드나 세 번째 사진 우나미 승만이나 네 번째 사진 박정희나 전부 위대한 파퓰리스트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파퓰리즘이 근데 위대해질 수 있다. 지금 뭐 뻑하면은 자유한국당 혹은 야권에서 혹은 뭐 우리공화당도 그런 논평 나왔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거는 파퓰리즘입니다. 정확히 표현하면요. 사악한 파퓰리즘입니다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 우리의 국부 우나미 승만과 박정희야말로 위대한 파퓰리스트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백모부더러 요거래. 야, 그래도 그 저기 뭐야 뭐 자유경제원 뭐 전경련 이런 데서 다 배울 만한 학자들 다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이 파퓰리즘 공격하는데 그거 백모 너 혼자 무슨 파퓰리즘의 위대함이 있고 사악함이 있고 너 무슨 그런 그 이상한 거짓말을 하고 있냐. 저를 이제 공격이 쫙 들어와요. 오케이? 제가 한 말 아니거든요.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이며 정치 철학자였던 피터 드라카가 한 말입니다. 피터 드라카가 무려 1947년에 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72년 전에 한 말입니다.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피터 드라카가 월스트리트저널에 조사를 썼습니다. 긴 조사예요. 어비추얼이에요. 그 조사의 첫 단락에서 헨리 포드를 He was a great populist. 그는 위대한 파퓰리스트였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이 사람을 참 피터 드라카 참 대단하다. 피터 드라카의 책이 나치 금서 1호예요. 저 사람 책이 나치가 1933년 초에 집권했을 때 금서 1번 지적한 책이 피터 드라카의 책이에요. 청년 학자였는데 그 당시에. 피터 드라카는 오스트리아의 유대인이에요. 물론 영국으로 튀었다가 미국 가서 살았지만 어머니는 의학 전공한 의료인이고요. 아버지는 변호사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내가 피터 드라카 존중하는 게 저 헨리 포드가 저게 아주 골 때리는 반유대주의자거든요. 헨리 포드 말 그대로 인용해 드릴게요. 헨리 포드가 뭐라 그랬냐. 유대인은 문명을 지향하지도 않고 초월적 종교를 가지고 있지도 않으며 어떤 영역에서도 뛰어난 성취를 이룬 적 없는 종족이다. 헨리 포드의 말입니다. The Jew is a race that has no civilization to point to, no aspiring religion, no great achievement in any realm. 헨리 포드의 말이에요. 요새 저런 말 하면 맞아 죽어요.
엄청난 반유대주의, 안타이세미틱 발언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터 드라커는 자기가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온 사람인데 영국을 거쳐서 헨리 포드가 죽었을 때 저 사람 정말 위대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위대한 파퓰리스트였다라고 말을 했어요. 저 영감이 그 이상한 반유대주의에 찌들은 이상한 배배 꼬인 데가 있긴 하지만 그거 딱 제하고 나면 저거 인물이다 이거예요. 그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각을 내려준 게 피터 드라커입니다. 그래서 그 칼럼을 통해서 위대한 파퓰리스트, great populist라는 컨셉이 만들어질 수 있는 거고, 위대한 파퓰리스트가 있다면 당연히 악마적인 파퓰리스트, 사악한 파퓰리스트가 나올 수밖에 없죠. evil populist가, evil populism이. 그 사악한 파퓰리즘. 그래서 어차피 현대 정치는요, 그게 좌파 정치든 혹은 보수 우파 정치든 간에 자유민주주의 정치든 간에 파퓰리즘 게임이에요. 표를 다투고 머릿수를 다투는 거니까. 정치는 어차피 파퓰리즘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표를 신경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당연히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어떤 방향에서 할 거냐. 내가 유권자의 계급의식을 건드릴 거냐, 계급 감정을 건드릴 거냐, 그들의 시기, 질투, 분노, 원한을 건드릴 거냐, 아니면 내가 유권자의 개인의 각성과 분발을 건드릴 거냐. 후자는 어렵지만 후자가 성공하면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 생생한 예를 우리가 지금 트럼프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가 지난 8월 15일 날 맨체스터에서, 그 뉴햄프셔에 있는 도시죠. 거기서 연설할 때 한 구절입니다. 우리 미국은 수십 년 동안 남의 나라를 강화시켜줘 왔습니다. 이제 마침내 우리 미국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의 근로자와 미국의 일자리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 일어섰습니다. 미국의 근로자들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였더랬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절대로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존재, 모두가 무시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얼마나 선동적인 파퓰리즘 연설이에요. 미국의 정부, 월스트리트 자본, 미국의 기업들이, 미국의 수구 기득권들이 미국의 민초를 짓밟고 민초의 이익 하나도 안 챙기고 그것과 반대되는 일만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다른 나라에 투자하고 중국 키워주고 미국 팔아먹고. 나 트럼프가 그 추세를 끊었다. 나는 여러분의 친구다. 여러분의 동지다. 그러니 우리 저 수구 기득권과 저 중국 빨이들 친중파들 다 몰아내자.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호구 잡혀왔던 한국, 일본, 유럽, 서유럽, 아랍에 대해서 당당하게 호혜적 공정한 게임을 요구를 하자. 그런데 한국은 중국과 바로 접경을 이루고 북한과 대적을 하고 그런 아주 특수한 나라니까 거긴 좀 봐주고. 뭐 이런 스토리라고요. 물론 그런데 한국은 제가 붙인 말이고. 트럼프 저런 로직이에요. 저런 식의 수사법을 써요. 그래 저것만 딱 보면은 야, 저 사람은 미국 우선주의 장사꾼인데 저 천박한 장사치 이제 이렇게 공격하는 거죠. 우파 유튜버들 그런 사람 한둘 아니잖아요. 유명한 사람도 많잖아요. 그중에. 조중동도 그렇잖아요. 자, 이 연설을 다시 한번 보시죠. 오리지널로. 남의 나라 키워져 왔다. 그런데 지금 이제 미국을 강화시키기 시작했다. 미국에서의 일자리와 미국의 근로자를 강화시키고 있다. 여러분이 이때까지 호구했다. 기득권 수고 기득권 세력이 남의 나라 가서 장사하느라고 여러분 다 짓밟아왔다.
여러분 잊혀진 존재, 개무시당하는 존재였다. 내가 여러분의 동지다. 앞으로 그런 일 없을 거다. 이게 파퓰리즘 연설이라고.